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한풀 꺾이긴 했는데 쉽게 죽지 않는 이런 체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까지만 해도 장중에만 해도 이 5일선까지 한 방에 깨고 밀렸을 때 드디어 끝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뒤집으면서 많이 말아올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캔들상으로 보면 뭐 전날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거기다가 하락 출발해가지고 이런 교수형 패턴 요런 줄에다가 목을 매단 형태 요게 이제 이게 교수형 캔들인데 두 개 연속 이런 게 나왔으니까 좀 나쁘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근데 뭐 시장의 체력이 워낙 강하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다 찾아먹는다. 21선 지지해서 찾아먹고 요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선이 1개월 한 달 정도 되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20일이 한 달 정도니까 그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올랐다가 21선 오면 지지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걸 똑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5일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큰 뭐 지지력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지만 5일선은 5일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이상 5일선 위에 떠 있다가 또 다음엔 지지력을 보여주는 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전체 지수에서 잘 맞아 떨어진다. 5일선은 뭐 정교하게 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종가에서 5일선보다 많이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기술적인 분석이 잘 맞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좋고 다수의 다양한 투자자들이 섞여가지고 어떤 특정 주체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기술적 분석이란 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게 잘 맞으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꺾일 것 같지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처분을 한 제 희망사항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강하다.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요게 고객 예탁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가 요 주소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여기에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 있는데 다시 좀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뭐 그렇게 지르고도 넘쳐나네 자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제일 결제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1월 7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1월 7일까지의 자금 추이인데 기간별로 보면 1월 7일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날은 팔았기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1월 7일이 아니구나. 12일이니까 11일, 8일, 7일 맞습니다. 7일까지였고 그럼 내일도 조금 늘어났다가 앞으로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고객 예탁금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아니고 그냥 고객 예탁금이 지금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한 정도로는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매도를 해도 돈이 남아있다는 거. 그럼 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얼마를 샀느냐? 누적으로 8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올해 의외로 중립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쪽에서 털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 보험은 아마 삼성전자 주식 턴 거 요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팔고 있고 개인이 받고 있다. 근데 우리 시장의 어떤 주포라고 하면 외국인이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보고 시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 코스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예, 코스닥은 계속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옵니다. 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 봉 자체가 길다라는 것은 이 긴 봉은 에너지를 많이 소진을 한 겁니다. 예, 소진을 했고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건 밑에서 말아 올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내려갈 때는 요 꼬리 자리들은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조금 쉽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한번 청소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랫꼬리가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살 사람들 일단 여기서 타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번 왔다 갔으니까 살 사람들이 없는 상태로 내려가니까 아랫꼬리 자리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가볍게 움직인다. 반대로 팔 매물들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윗꼬리가 한번 왔다 갔다. 그럼 팔 사람들 한번 싹 태워가지고 청소했습니다. 그 태운다는 게 불로 태운다는 게 아니라 차에 태운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매물이 없으니까 좀 쉽게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아래 꼬리가 계속 나온다는 게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쨌든 봉이 기니까 좋은 건 아니고 두 번째 청소하는데 계속 청소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말아 올린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느낌으로는 시장은 완전 확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맞은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또 선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주포가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오늘도 팔기는 했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던지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의외로 좀 더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그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맞다 그거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댓글 하기 전에 아니다 댓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저도 액트 관련해서 피해자인데 유양 주주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렇다면 뭐 오해 받는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나도 피해자예요 말씀드리는 거지 마음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누가 뭐라 생각하든 별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제가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요 정확하게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장자 유인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특성상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뭐 옛날에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러고 싶고 그런데 이분은 보면 솔직하게 국순당 4,000원대 손절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강 ILI 7,000원대 조금 수익 내고 그냥 팔아버렸다. 이런 분들 솔직하게 자기 경험을 그대로 공유를 해주시니까 다른 분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국순당 저 밑에 2,000원대 잡아가지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조강 ILI 3월 달에 폭락할 때 잡아가지고 13,000원에 팔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으로 수익 내고 손실 내는 게 자존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이상하게 돈하고 걸려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수익 낸 게 잘 난 거고 주식으로 손해본 게 못 난 거고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이런 정확한 표현을 못 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들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야 도움이 되고 계좌를 인정해야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얼마나 간접 경험을 많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또 어떤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 도움이 되는데 계좌 까봐 너 수익 난 거 봐야 내가 믿겠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한정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예.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점점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아, 내가 옛날에 4,000원대 손절했는데 이거 다음에는 잘해야지. 7,000원대 조금 먹고 팔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봐야지. 이런 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다음에 잘하게 되시는 거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거짓말로 이거를 풀어버리니까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올라간다고 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요거는, 조금씩 천천히 풀 생각인데, 왜냐면, 요거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제일 잘 한다는 게 아니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 풀어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차트 관련해서 책을 쓰다가 중국인한테 사기당하면서 그냥 중간에 그만둔 게 있지만, 그럴 정도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내세우면 진짜 중요한 게 심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냥 기술적 분석만 나열하면 이거 보고 나 공부한 것 같아, 나 주식 잘하는 것 같아 이렇지만, 이게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예,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은, 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년 기다려서 원금.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종목 해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5년을 기다려서 원금을 회복했다는 건 그 사이의 리스크를 다 어쨌든 피해갔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리고 5년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만약에 갈고 닦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좋은 종목 찾아서 공략해야지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다면 그 5년의 시간이 결국 헛되지 않은 겁니다. 예, 계좌가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예, 계속 변동성이 커가지고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국순당은 6,000원부터는 매물이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주 기다리면 되는데 대형주가 너무 세니까 거기서 조금. 네. 맞다, 기억났습니다. 그때 대주주 요건 3억 한다고. 예. 대주주 요건 3억 원이니까 이거 하면 최소 40조가 쏟아져 나올 상황이니까 요거 대비한다고 팔았다가 10억 원으로 바꾸면서, 예, 좀 낭패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안이 됐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분노의 갈아타기, 제 경험적으로도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갈아타면 그게 그냥 그겁니다. 거기에 고점에서 사게 되고 저점에서 팔게 됩니다. 제가 선물 매매 작년 말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했는데 올라갑니다. 미쳐버리겠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여기서 청산하고, 그래,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해야지. 기가 막히게 내립니다, 여기서. 반대로 매수해가지고 내려가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 무너지는 것 같아. 매도로 바꿔야지 하면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그냥 고점 잡고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액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예. 뭐 하루 상승했다 또 금방 빠졌으니까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세미콘 라이트가 이거 반환 액트 지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보통 상장 폐지가 나오는 것은 이제 감사 의견 거절. 그럼 감사 의견 거절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자회사 가치를 모를 때, 자회사가 깜깜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바이오 업체 하나 샀는데 바이오 업체들 보통 가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요게 100억 주고 샀다. 근데 어쨌든 재무제표상으로는 0이다. 근데 이걸 100억으로 잡아놨으니까 야 갖고 와봐. 보니까 이게 무슨 100억이야. 가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감사 의견 나 못 낸다. 거절하거나 한정.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액트가 뭐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지분을 들고 있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액트하고 관련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가 떨어뜨리는 거랑 뭐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돈이 들어오는데. 아이,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세미콘 라이트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가치도 없는데 이게 왜 올라? 뭐 물론 뭐 돈 세탁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적용을 시키지만 일단 가치 측면에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모두 합리적이지는 않다. 비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란 건 합리적이면 모두 같이 하고 주가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른다라고 보면 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누가 사니까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 왜 하락하느냐? 누가 파니까 내려갑니다. 요거 말고는 뭐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 예. 다원시스. 예, 요건 적어놨다가 제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창 솔루션 질문 주셨는데 제가 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익숙한 종목이니까. 예,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주가가 상승해서 잘 또 파시는 것 같습니다. 예, 상보는 1,000원 밑으로 가면 제가 자료 정확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한 번만 참아서 크게 수익 보시면 잘 고쳐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불만 보면 매도하고 싶으신데 빨간불만 보고 매도하고 싶은 걸 참았더니 큰 수익이라는 보상이 따르더라. 바로 고쳐집니다. 이런 거. 근데 빨간불 보고 매도 안 했다가 파란불이 됐다.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 못 고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만들 건지 요거를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댓글에서 많이 표현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알고 있는 걸 많이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뭘 말씀드려야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댓글로 막 적어주시면 아 맞다 이거 아 맞다 이거 하면서 계속 풀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가서 대창 솔루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미콘 라이트 틀어놓은 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미콘 라이트를 매도한 이유는 뭐 회사 관련해서 어떤 일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전환 사채 때문에 예, 이 수급에는 장사가 없으니까
전환사채 풀어가지고 파는데 어떻게 이걸 버텨내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 전환사채가 많이 소화가 됐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전환사채 팔 거 다 팔았어. 그때 750만 주였나? 650만 주였나? 아무튼 요거를 다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도 뭐가 남냐면 이거를 받은 사람들, 매수자들은 안 파느냐? 무조건 이 주식 산 사람들은 무조건 홀딩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로 두 가지인데, 1차로 매도, 그리고 두 번째 매수자의 매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기간 조정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사 가치는 좋아지고 있고, 뭐 UV 칩의 어떤 경쟁력도 확인이 된 상태니까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쨌든 그 전환사채 물량을 받은 쪽에서 하나도 안 판다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갈 때 매물 소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창 솔루션, 사실 이 가격에 유지가 되는 것만 해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는 어쨌든 이 재료가 오래 가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주가를 우상향으로 보낸다는 그런 필요 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요거 정책 수혜 받겠네 하고 매수를 하고, 그리고 보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런 걸 거치면서 또 실적이 어쨌든 그렇게 딱히 좋은 건 아니고, 실적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그러면 이거 조금 편하게 보유를 하기는 어렵겠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나오면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밟으면서 주가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고 했잖아. 좋다고 해서 샀고, 좋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두 배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한 건 요 가격대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건 정부 정책 수혜주고 뭐 앞으로 탈원전 시대에 큰 또 관심을 받을 거고, 이 모든 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 사면 괜찮다. 근데 그 가격대가 만약에 450원이면 아무래도 좀 퇴색이 되는 거고, 550원이면 더 퇴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예를 들어서 350원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550원 가가지고 좋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거. 그 저는 이 가격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거고, 550원이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 외에는 지금 사도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물어보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난 거기서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답이니까. 네, 어쨌든 뭐 시장이 좋고 이 업황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쨌든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리스크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 수익 해도 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확인됐고 600원에서 기대 수익이 이만큼이고,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현재는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더 오른다, 더 오르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가 이만큼 왔다는 것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600조를 넘어섰습니다.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600조 넘어섰다. 근데 이상하게
삼성전자를 파는 주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팔고는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원래 비중이 작았던 거고 팔지 않는데 그럼 팔 사람이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삼성전자 본주만 해도 540조입니다. 시총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가 한 12조 정도 될 텐데 한 2% 팔면 상속세 다 충당이 됩니다. 물론 뭐 2% 팔아서 또 양도세 내고 이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배당 받고 다른 삼성생명에서 배당 받고 이렇게 하면 1%만 팔아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고 2% 팔면 깔끔하게 세금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올라가면 저 같으면 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삼성생명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시장 반응이라면 삼성생명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삼성생명을 보면 삼성생명이 장부가로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싸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의 순자산 가치가 아마 순이익이 났으니까 40조 정도 될 거고 40조 원이고 공모를 11만 원에 했습니다. 그것도 2010년인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기업 가치가 2배가 됐는데 주가는 오히려 82,600원으로 내렸습니다. 회사 가치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뭐 저것만 보더라도 5년 전만 보더라도 23조 원 자산이 40조가 됐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도 2배 성장했는데 그럼 실제 상장하는 시점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을 거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16조 5천억. 자산 가치 반도 안 되는 상태. 한국전력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입니다. 상속세도 결정이 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본주가 545조인데 여기서 삼성생명이 8.51% 보유 중입니다. 대략 그냥 해도 삼성전자 지분 가치면 40조가 넘습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가를 유지할 만한 어떤 체력을 갖고 있다.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어떤 가치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저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분가치가 3배인데 시총에 삼성전자 10% 오르면 삼성생명은 시총 대비해서 30%가 오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주가 안 오릅니다. 이거는 일단 뭐 정상이 아니다. 만약에 정상이라고 하면 뒤늦게라도 삼성생명이 올라야 된다. 그래서 뭐 정상이라면 삼성생명을 좀 사야 되나? 근데 저 얼마 전에 팔았는데 판 가격 위에서는 안 사는 원칙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오래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세계 시가총액 10위가 됐는데 근데 삼성전자 과연 더 오를 자리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여기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거면 여기서는 왜 조용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저는 삼성전자가 적어도 더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 사도 되나요? 갖고 있는 것도 파세요. 예. 다 팔아가지고 싸고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뭐 시장이 정상이다. 이게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 다 팔고 삼성생명 사시면 됩니다. 뭐 3배짜리 레버리지랑 똑같습니다. 삼성생명은.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생명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 자꾸 달릴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비이성적인 거고 그러면 그런 비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이 순응하고 추세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제 비싼 종목이고 달러 환산하면 더 비싸고, 여기서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안 빠져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본 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대창 솔루션이나 세미콘 라이트나 그 외에 뭐 놓친 종목들을 분위기가 좋았던 건 시장의 힘이 컸고, 원래 제 스타일이 사면 조금 지루하게 물려 있다가 나중에 반응이 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빠릅니다, 타이밍이. 근데 시장이 이제 좋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빨리 나왔던 것 뿐이고, 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반응이 나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지면 추가로 사가지고 원했던 물량 다 채우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뭐 가치라는 게 꼭 가치에 맞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 요 NHN 벅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15.56%가 있습니다. 이 자사주는 자기 자본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자사주 15% 가치를 보면 100억 정도 되니까 순자산이 77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733억이니까 저평가 상태다. 아니 뭐 저평가 종목들 널려 있는데, 근데 이런 엔터나 이런 쪽으로 뭐 생산 시설이나 공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은 보통 자산 가치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될 가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적정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매집의 흔적도 충분히 있는데, 네가 팔 때까지 주가 안 올려줄 거야 라고 혹시라도 형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 계시면 저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갖고 있으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액트 제가 산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이게 다른 어떤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는 것 같고,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예전하고 액트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액트는 FP12만 하는 업체였고, 지금의 액트는 전기차 부품하고, 그리고 유양 DNU라는 자회사가 있고, 유양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 사업도 하고,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를 머금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시장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는 뭐 옛날하고 좀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반응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매집형, 바닥에서 터지는 건 매집형입니다. 이런 것들. 매집형 거래량이 터지고 보통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또 기가 막히는 게, 제가 전기차 이거 버블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 사야지, 뭐 요런 테슬라만 계속 오르고 옛날에 IT 버블처럼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샀더니 곧바로 테슬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대비를 한 부분에서 시장이 전기차 버블 아니야 라고 답을 바로 줬습니다. 전기차 버블이 아니면 액트를 샀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버블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때는 제가 안 샀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대비로 전기차 버블이면 어쩌지 하는 대비로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 데는 충분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하고 무관하게 좀 효용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좌 전체가 이제 파란불이니까 이제 본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풀리면 한 3월에서 4월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하나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요 수순을 잘 밟아 나가면 어쨌든 이 지금의 부진 같은 거는 훌훌 털어버릴 정도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시면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 수익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 수익 많이 났으니까 막 질러야지 하다가 마이너스 30짜리 한 방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금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거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투자금을 확 줄여놨고 이러다가 이제 시장이 혹시라도 조정받으면 더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시장이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가서 얘들도 만약에 좋은 성과를 내면 그걸로 또 투자금 늘어나니까 이걸로 다시 또 투자하면 되고, 이렇게 가야지 머리 끝까지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요 맥락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내 것 사서 누군가가 수익 나야 되니까 그 사람 위해서 적당할 때 팔자. 까치밥 남기고 다른 투자자도 내가 산 주식 사서 수익 나면 좋지 않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대응, 그리고 투자금을 해서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을 몽땅,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이만큼이고 수익이 나서 이만큼인데 이걸 그대로 투자를 해서 만약에 손실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훼손이 이만큼 된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익 많이 났지만 이 수익을 빼고 요만큼만 다시 투자를 해야지 하면 혹시라도 손해보더라도 이만큼 날아가니까 그 이전에 수익 봤던 건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해서 무슨 언제 수익,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요 과정에서 뚝 잘라가지고 요 밑에 거만 잘 피하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금방금방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하루 몇 % 수익 나는 거 요즘같이 시장 좋을 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 2%만 수익 나도 한 달이면 투자금이 왕창 불어납니다. 2배짜리 5번 먹으면 투자금이 32배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 갖고 투자하면 2배짜리 5번만 성공하면 3억 2천 됩니다. 10번 성공하면 102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것만 한다는 거. 요것만 잘 인지를 하시면 지금 제가 왜 저래 저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쨌든 손실이 날 때도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실 거지만 지금 영신금속에 보면 수익금이 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만큼이고 손실난 금액은 요만큼. 네. 그 차이. 근데 요게 만약에 반대로 된다면 수익금이 요만큼이고 손실금이 이만큼이면 그러면 이제 손해보는 거고, 그 반대가 되면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거고. 근데 시장이 그렇게 계좌가 계속 불어나면 복리 효과로 투자금이 왕창 늘어나는 건 어느 시점이 되면 가능할 거고, 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그라지면 안 되는 거고.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욕심 안 부려도 때 되면 다 늘어납니다. 잘만 하면. 큰 실수만 안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 부려서 수익이 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욕심 왕창 부리시기 바랍니다. 놀부보다 더 욕심 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욕심 부려가지고 돈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거다 이런 의욕 자체가 없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욕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잘 절제를 해야 이익을 보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이게 결국은 맞다 틀리다
도박처럼 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계좌를 손실해서 방어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종합적인 수행의 과정이자 예술의 경지인 그런 투자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 이런 이제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은 안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